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제 이름은 본명이고요. 예, 이루울리 깨달음으로써서 한자 이름입니다. 예, 몇 년 전에 개명했고요. 예. 예, 그래서 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네. 저 이제 제 소개를 먼저 하려면은 저는 제 심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한 2006년, 4년, 5년 요때부터 저도 모르게 그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날개 달린 물고기예요. 그래서 나르는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름은 핀이라고 최근에 붙였습니다. 예, 저기 제 그림책 전시도 돼 있는데 제 그림책 주인공 이름이 피트여가지고 얘도 어울리게 그냥 핀이라고 붙여줬고요. 자, 이제 물 밑에 원래 물고기가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깃털이 돋고, 그러니까 제가 비늘이 싫어해서 비늘이 아니라 깃털이고요. 깃털이 돋고 날개가 돋아나서 이제 물 밖으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여행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물은 보이지, 조금만 벗을게요. 예,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만의 장벽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예,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좀 많이 밝고 채도가 높게 나와서 뽀얗게 나와서 제 그림 색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뭐 홈페이지나 근데 인스타그램에 훨씬 업로드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전시 소식이나 이런 것도 올리니까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제 나르는 물고기 심벌인데 이 그림은 저쪽에도 전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같이 저저번 전시에 에코백도 같이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시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로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저는 사람들을 꽤 좋아하는 편이고 사람들의 생각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생각이 겹쳐서 새로운 생각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생각들이 모여서 철학이 되고 그 철학들이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생각들을 항상 되게 재밌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색채와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인데 제가 자연물을 많이 순수 미술에 여기서는 드로잉전을 했지만 순수 미술을 그릴 때는 그거를 굉장히 자연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뭐 생각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풀이랑 덩굴이랑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산림이 되고 자연이 되고 그 유기적인 선과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속도가 좀 빠른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목이 좀 가서.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 선을 주제로 하는 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에 대한 생각을 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철학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 편이어서 제가 실제로 선을 이제 순수미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매개체로 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끊어지지 않는 선의 형태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생각이랑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러스트 작가분 같은 경우는 그 선만 가지고 책 내용을 하신 분도 계세요. 거기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흑백이고 빨간 레드선이 나와서 사람 모양도 됐다가 펜 모양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결국 떠나는 걸로 인생을 마감하는 뭐 이런 걸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선은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유기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물을 선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유하게 흘러가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선이 이제 모여가지고 형태를 이루는데 저런 작가분 그림도 보면 선이 사실은 모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이루는 거고 어떻게 사용하면 나무와 숲의 모양도 되고 그 추상적인 모양도 결국은 선이 넓어진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한마디로 구체적인 모습도 되고 자연의 모습도 되고 이제 추상의 모습으로도 확장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적어봤는데 그래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이 넓어지면 사실 면이 되는 거고 선이 쌓여서 면이 되기도 하고 그게 그 면들이 쌓이면 이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점은 사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인쇄한 것도 사실 면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그 돋보기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망점 점으로 보이는 거랑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결국 면과 선과 점은 사실 저는 같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의 의미를 담기도 하고 생각을 전하는 그 요소의 하나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딱히 국한되는 작업은 사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 그림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전을 할 때
2인전 아니냐, 3인전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좀 나뉘는 편인데, 그래서 하나는 약간 추상적 표현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분을 어떤 주의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초현실주의 중에 오토마티즘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하면 달리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달리는 사실 초현실주의 중에 리얼리즘쯤에 속하고요. 오토마티즘은 약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표현하는 걸 오토마티즘이라고 해서 초현실주의 중에 오토마티즘이라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전에 색채학을 대학에서 한 3, 4년 강의를 해서 색이 주는 이미지와 그 의미에 되게 뜻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녹색을 메인 컬러로 하면은 뭐 좀 이 그림으로 인해서 보시는 분들이 치유나 회복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거나 좀 에너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뭐 빨강이나 주황, 노랑 같이 이렇게 주파가 긴 색깔을 일부러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잉크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상의 상상을 이렇게 한 스푼 더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판타지 같은 것도 그리고 진짜 일상의 모습을 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페인팅을 할 때도 네. 그리고 여기에 초기작이 와가지고 2006년에 그린 초기작이 2개가 와서 그래서 그리고 플러스 나르는 물고기 초기작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은 이제 이게 좀 실제로 많이 밝게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나요? 실제 컬러는 약간 나중에 인스타에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보다 좀 진하고 저는 중간 채도 높고 진한 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여기 제가 선을 그래도 위주로 한 작품들을 많이 들고 왔는데 이거는 막 나무가 말라있고 이 밑에 이 얽혀있는 복잡한 선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고난과 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속한다면 그 밑에 다시 하늘이 펼쳐지고 이 사람이 나르는 물고기를 타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밑에서 태양이 뜨고 나도 태양을 담고 있는 뭐 이런 작업인데 그래서 에너지를 좀 많이 주려고 여기에서 난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고난은 약간 한색을 사용을 해서 일부러 색채 표현을 했고요. 제 그림은 베이스는 전부 다 잉크예요. 그래서 보존력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수성 잉크나 보통 잉크는 날아가기 때문에 쓰지 않고 보존력이 거의 한국화 물감만큼 좋은 인디아 잉크는 그러니까 외국 전통 잉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제가 전시한 그림도 인디아 잉크 블랙을 써서 많이 한 건데 그래서 인디아 잉크나 인디안 잉크 같은 거고요. 그런 전통 잉크를 쓰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먹 같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양의 먹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크릴 잉크랑 이렇게 두 가지를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아크릴도 쓰고 유화도 덮고 뭐 재료는 보통 한 6, 7가지 복합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간다. 자, 그리고 요거는 파란 마을이라는 건데 마티에르 같은 것도 줘서 사용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라인 같은 거를 추억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 마을 안에 이렇게 나르는 물고기가 수상가옥처럼 집을 실어가기도 하고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제가 언젠가부터 제 그림책 주인공 피트를 넣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나르는 물고기나 관광객 구경도 시켜주고 그 안에 이제 파란 말에 그림자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림책 작업도 해서 그런지 그냥 순수 그림을 그릴 때도 안에 제가 스토리를 좀 많이 만들면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베이스는 다 아크릴 잉크 위에다가 아크릴 얹고 유화를 얹은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가 노트를 이제 그림마다 쓰는 편인데 거의 시같이 쓰는 거고 요거는 그때 영작을 해서 시를 쓴 거고 대략 내용은 이 남자와 시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해석은 굳이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것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라인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물같이 이런 흐름 같은 걸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은 제가 이제 종이를 다 드릴로 판 거였는데 여기도 영어 이제 요거 같은 거는 특별하고도 이상한 순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때 제가 한참 고생할 때여가지고 예술의 창작의 고통에 대해서 약간 시를 쓴 건데 뭐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독특한 라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랑 같이 그림을 예전 한 7월쯤 개인전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작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 생각하는 사람 시리즈인데 색깔이 엄청 야광으로 나오고 있지만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색이 얘기해서.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한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꽃과 나무들은 전부 다 생각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추억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림에는 모두 라인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런 그림도 손상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나르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타고 있고요. 여기에도 제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저를 조금씩 껴넣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작업, 순수 작업들은 이런 건 이제 장지 같은 거 위에 작업을 하는 거고 이게 좀 재밌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이 사람이 커피포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포트에서 이 생각의 방울들이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분기가 돼서 에너지가 확장이 됐다가 커피 잔에 농축이 돼서 모이면 여기 램프가 이걸 계속 생각을 데워주고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그림은 이제 그림 전시회 오셨다가 그림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에다가 노트를 다 적어서 그걸 보시기도 하고 제가 아예 써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한지에 이제 분체랑 한국화 재료랑 아크릴이랑 전부 다 섞어서 하고요. 보통 판넬 위에 붙이고요. 이런 것들도 하고 이거는 이제 춤추는 사람인데 즐거운 에너지를 좀 같이 전달하고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나무가 이렇게 확 터뜨린 생각 그 에너지 같은 게 호수가 되고 다시 호수가 되고 바위가 되고 그 안에서 작은 마을이 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이제 생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명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해가 떠 있고 그리고 이 물고기 나르는 물고기 핀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도 보내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모든 거에 다 좀 배랑 여행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 정원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린 것들이 전부 다 식물로 자라나가지고 커다란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또 작은 마을이 생겨서 여기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좀 100호짜리 큰 그림이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잉크 그림인데 이제 뉴욕에서 제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외국에서 좀 살아가지고 이게 물결 아래로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플랫폼 6라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외국은 지하철이나 기차 연착이 굉장히 잦잖아요. 근데 퇴근 시간에 1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표정들이 서로 무심한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기억력은 안 좋은데 그 순간 장면을 사진처럼 기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날 돌아와서 그랬었는데 다들 무심한 거 하는데 이 두 사람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뒤에 숨겨놨던 이런 거는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사람 표정 그리는 걸 좋아해서 제 그림책 전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다투는 사람도 있고 한바탕 싸우고 무심하게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모습이 너무 재밌어서 그랬었습니다. 이런 거는 K-옥션에 나갔었고요. 뭐 요거는 제 작업실 앞쪽인데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기 뛰어난 애가 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트리 라이브러리인데 이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나와서 책도 읽고 뭐 쉬기도 하고 그네도 타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택시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르는 물고기가 택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태워주고 이제 사서 역할도 해서 책도 나눠주고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고 뭐 이런 장면을 다 인프로 그랬던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상상을 한 스푼 담은 건데 앨범을 보고 있는데 어릴 때 자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한테 손짓을 해서 기겁을 한 표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돋보기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터키 갔을 때 이 남자분이 이제 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너도 나처럼 늙어가고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외국 다니면서 그렸던 그림들이랑 이거는 힐링을 주제로 제가 그렸던 역시 잉크 그림들이고요. 예, 그리고 초기작이 저기 걸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초기작일 때는 제가 진짜 선으로 다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잉크랑 이제 펜선을 많이 사용을 했고,
이 배가 2006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노래하는 바위들이에요. 그래서 바위들이 오케스트라처럼 노래를 중창으로 연주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그 콘서트를 보러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여기까지 상세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르는 물고기가 이제 동굴, 산에 있는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산이 동굴보다 작으니까 이상한 데서 튀어나온 것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슬라이드 쇼가 여기까지 끝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림책 같은 경우에 사실 그림책에 들어가지 않는 사파도 좀 같이 걸려있고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넣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책도 옆에 비치돼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제가 14년 동안 회사랑 콜라보레이션해서 해마다 이제 아트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3-4권 정도 비치돼 있으니까 이렇게 넘겨보시면 제 다양한 그림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오 작업실의 리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